뭐 손정우나 다크웹 사건으로 이런 인터넷 관련한 처벌에 대해서 인식이 많이 바뀐 것처럼 사실은 한국의 프로파일링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온 유영철의 그 사건 때문이거든요. 무려 19명을 살해한 연쇄살인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틀간의 경찰 조사에서 모두 살해한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살인 용의자는 올해 34살의 유영철입니다. 저번에 이제 천안에서 정남규가 쓴 편지를 봤었잖아요. 유영철도 사실은 기자한테 편지를 쓴 적이 있거든요. 그 편지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본인의 마음의 고향이 제주도 모슬포라는 얘기가 나요. 자기의 순수했던 어린 시절을 이제 제주도 모슬포에 비유를 하고 그것과 대비되는 게 서울의 어두움이란 표현을 편지에 쓰거든요. 순수했던 내가 지금 이렇게 범죄자가 된 그 원인을, 그러니까 세상 탓을 서울의 어두움이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정남규의 편지는 굉장히 직접적이고 내가 이렇게 된 건 세상 탓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유영철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교묘해서 편지를 써도 그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시와 노래를 읊으면서 어린 시절 습작 노트를 쓸 정도로 순수했던 내가 제주도 모슬포가 마음의 고향이에요. 사실 본인 고향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유영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릴 때부터 주거침입 범죄를 저지르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물건을 훔치다가 잡혔는데 본인의 예상과는 달리 실형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실형 선고를 받은 순간에 자기가 들고 있던 십자가를 꺾었대요. 그러면서 신이 나를 버렸다고. 그것도 약간 반응 뭐 자체가. 그때부터 그냥 사회 탓이고 신 탓이고 다 그런 거네요. 제가 선생님께 말씀을 들었는데 유영철을 가장 잘 표현하면 너무 크게 불어버린 풍선 같다고 하셨어요. 근데 굉장히 약한 충격에도 터지잖아요. 풍선이 자기 자신한테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현학적인 굉장히 말을 어렵게 하거나 이런 식의. 그래서 사실 범행 내용이나 이런 게 정남규하고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이른바 묻지마 살인으로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서울 서남부 지역 연쇄살인 사건. 길 가던 어린아이나 집에 있던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둔기로 내려치는 잔인한 수법으로 정 씨는 특히 피해자들에게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면서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수법 역시 잔혹해. 살인 동기를 묻는 질문에는 담배를 피우고 싶은 것처럼 살인 충동을 느꼈고 범행 순간에 느끼는 쾌감을 위해 살인을 저질렀고 현장 검증 과정에서는 지켜보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발길질을 했고 재판정에서는 교도소 밖으로 나가면 다시 살인을 저지를 것이라고 말해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게 그 정남규가 쓴 편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같이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고, 근데 다만 제가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거는 혹시나 뭐 진술 분석 기법이라든지 이런 게 또 방송을 통해서 나가는 거 아니냐 또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런 표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구나라는 정도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자기 모순과 정당화 이런 것들이 좀 들어있는지를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뭐 앞에는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이 돼요. 뭐 면회를 하는 동안 옛날의 제 모습으로 돌아간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 그 형용사가 이게 세 개가 연달아서 나오잖아요. 온순하고 내성적이고 착한 편. 결국은 자신의 어릴 적의 긍정적인 모습에 대해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 다음 문장에 보면 그런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데라는 접속사는 앞에와 뒤의 내용이 전환될 때 쓰잖아요. 그 바로 뒤에 내 안에 또 다른 나, 야누스의 두 얼굴이라는 표현까지 나오잖아요. 다른 연쇄살인범들한테도 많이 발견이 되는 나는 원래 착했던 사람이다. 지금 이런 걸 표현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 사건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것도 압니다. 그러면서 그 바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면 언론에서 보도에 알듯이라고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제 보이는 거죠. 정남규는 자신의 사건이 알려지는 거,
그 다른 사람들이 언론을 통해서 이걸 보도하는 이런 거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구나. 이제 법정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저희 모습도 이거는 이제 법정에서 자기가 이해받지 못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네, 저도 그 표현 되게 눈여겨봤는데 시점이 1인칭에서 3인칭으로 변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될 거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의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조심할 거는 이 편지는 어쨌든 세상 밖으로 이제 나가는 편지인데 구치소에서 더군다나 기자한테 이거를 써서 보낼 때는 알려지라고. 그렇죠. 자기가 어떻게 보일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어느 정도 하고 쓴 편지라는 거를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지 사실 더 경계를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계속 자기 잘못이라기보다는 사회의 책임이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군요. 거기 보면 뭐 부유층에 대한 반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정남규의 범행은 부자나 이것과는 굉장히 관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남규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어린아이나 여자나 우유 배달하시는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계시는 분들. 사실 이거는 본인의 범행에 어떤 명분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여기 보면 95년도에 치료 가면서 살인 충동을 느낀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안 받아들여졌다. 나는 호소했는데 그렇죠. 네. 너희들이 안 받아줘서 내가 이렇게 된 거다. 난 책임 전가 같은 것들이 내가 95년도에 말했는데 너희들 안 들었잖아. 그래서가 인과관계를 뜻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탓이 나오죠. 사회가 외면한 탓에. 거기 이제 마지막 그 표현을 보시면 불만을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연쇄살인범이 법원의 어떤 그 판결을 기다리면서 불만을 얘기했다라는 게 사실 저희가 생각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이런 단어 선택을 봐도 반성이나 이런 건 전혀 없고 정말 불만인 거예요.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그러니까 너희들 탓인 거예요. 이 사회 탓.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피해자들에 대한 감정이나 반성은 거의 한 줄도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뭐 전부 자기 변명이고 그러니까 죄책감과 죄의식을 못 느낀다는 문장을 몇 번 벌써 2번 연속 쓰잖아요. 그때 조주빈이 잡혔을 때도 피해자한테 하실 말씀 없냐고 했더니 입을 꼭 다물고 한마디도 안 했어요. 피해자들께 할 말 없으십니까?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홍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미성년자 피해자들 많은데 죄책감 안 느끼시나요? 죄책감 안 느끼시나요? 피해자들한테 사과할 생각 없으십니까? 박 사장! 저는 약간 이게 전적으로 어떤 느낌 드냐면 이 사람 자체가 자기가 지금 셀럽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느낌 많이 들어요. 이게 뭐냐면 이미 자기의 운명 결정됐는데 나머지 기간을 자기를 장식하는 시간으로 보내는 거죠. 이런 표현도 굉장히 뭐랄까 타고난 킬러요? 글쎄요.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대사 쓰듯이. 맞아요. 신이 존재한다면 오직 10만이 알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도 그러니까 담배도 끊었지만 살인을 끊는 게 더 힘들었다고 이 말도 되게 충격적인 거예요. 이런 자극적인 문구가 사람들한테 이슈가 될 것 같은 자기를 이제 영화 속의 캐릭터로 비유하는 그렇게 것 보고 같아요. 있어요. 이렇게 포장하고 싶다. 이런 사람으로 비춰지고 싶다. 근데 여기도 보면은 저와 피해자는 세상에서 비극적으로 희생양이 된 셈이죠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그러니까 기자한테 자기를 포장하고자 하는 글에 이게 들어가 있다는 거는 정말 그러니까 사이코패스가 이 사람이 맞아요. 아니면 뭐 공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전 다 못 읽겠어요. 읽다가 더 그러니까 예, 좀 이렇게 읽다가 이렇게 별로 역해요. 되게 힘들어요. 역해요. 예. 어떻게 다 읽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왠지 연쇄살인범만이 아니라 일반 범죄자들도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할 거라는. 아니에요. 반성문 제출할 때도 이런 합리화 많이 들어가죠. 많죠. 예. 이 사람이 이런 거를 기자한테 보낼 정도면 재판장한테 반성문으로 썼을 것 같거든요. 이 똑같지 않더라도 상당한 내용을 재판장이 그거 보면 더 사형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그렇죠. 것 같아요. 이 저도. 사람은 정말 그렇겠구나.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다. 실제 판결 어떻게 봐요? 사형 선고. 이고 마지막에 거기 연쇄살인범은 절대 용서할 수 없지만 점점점점 이렇게 되잖아요. 그 안에 생략된 말을 생각하면 연쇄살인범은 절대 용서할 수 없지만 나는 이 세상의 피해자니까 나는
다르게 대해달라는 거죠. 용서해달라고. 그 결국은 마지막에 아무튼 이로 시작하는 거기가 내가 피해자다. 그러니까 위에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네. 아무튼. 맞아요. 결론을 정해놓고 쓰면 막 쓰다가 이쯤이면 됐다라고 갑자기 아무튼 들어간 거예요. 맞아요. 네, 할 얘기도 바닥났고. 저도 말 꼬이면 아무튼 많이 하는데 못 하겠는데 지금. 자, 아무튼. 아무튼 이제 저희 이제 네, 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것 같아서. 왜냐하면 사실 이 글이 주세요. 사람 되게 우울하게 만드는 게 그게 내가 악을 들여다보면 악도 나를 들여다본다고 그 느낌. 이 글 왜 어떤 표정으로 썼을까 상상이 되니까 괜히 섬찟한. 갑자기 섬찟했어요. 그래서 제가 코미디만 봅니다. 다시 주시죠. 빨리 드릴게요. 가져가지 마시죠.